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재미나죠? 네, 좀 재미난데 이제 아까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만능틀 뭐 좀 제목은 이제 맞춰서 보시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준을 점검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요, 요번에 요 같이 우리가 본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15점 선에서 15점 정도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채점을 해봤더니 그런다라고 해서 별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약간 뭔가 오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놓쳐서 점수가 안 되신 그런 기준이고, 나는 애초부터 좀 서술이라는 걸 잘하고 이렇게 거침없이 써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은 다듬기만 하면 되고, 이론을 좀 더 머릿속의 이론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더 깔끔하게 써서 진짜 완벽한 답안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그런 분은 이거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정말 이해는 되는데 써지지가 않거나 가물가물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고자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돼서 효과가 나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죠? 써지지가 않고 가물가물하면 답답하시니까 말이 너무 길 필요가 없고요. 한번 볼게요. 자, 땡땡 원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리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2번 문제로 하는데 기입형이 아닌 서술형이 껴있는 거에서도 2번 문제에서도 서술형 기입형 단답으로 쓰는 거 빼고 서술해야 되는 걸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점진적 분화의 원리랑 통합 조정의 원리였잖아요. 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뭐 원리 많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질문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교과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라라는 유형이에요. 이 위의 제목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아까 그 문제를 보면, 자, 볼게요. 원리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 지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 손이 있는 데가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나 쓰는데 힘이 드시고 막막하신 선생님들은 이거를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땡땡 원리로 을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땡땡 원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점진적 분해의 원리인데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원리를 정확히 여기다 써야죠. 그 원리를 못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각자가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 되니까 하고, 예를 들어 해라, 지도할 수 있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과대요. 지도서예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예를 해야 하는지.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도서를 같이 정리하고 읽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언제 써먹으시라면 이런데 유형에 써먹으시라는 틀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답안에도 있지만 제가 그냥 참고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점진적 분해의 원리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들 우선 제시하고 점차 특수화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각형을 시작하여 사다리, 평직, 마름모 정사각형을 지도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니까. 그쵸? 이건 밑에 통합조정의 원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 틀을 이용하시라는 것과 이런 예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문제 2번에 해당하는 건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아까 우리도 말한 것지만 사회적 구성주의 과정으로 수학적 지식을 이제 구성하는 걸 보는 건데, 아까 여기서의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 먼저 항상 문제를 먼저 보면서 지문으로 갔을 때 내가 이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가져와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보면서 왕똥을뱅이를 치면서 끌어와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이 노란색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지식과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과 객관적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그거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지문을 볼 때 여기서 개인적 주식이 뭐야? 동글뱅이. 여기서 지금 싸움하는 게 뭐야? 토론하는 거 뭐야? 새로 배워야 할 게 뭐야? 이걸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 노란색만 먼저 보시면 돼요. 그 구조만 찾으세요. 이게 뭐 마치 우리 수교가 무슨 뭐 영어 구조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구조에다 넣고 넣어라 이건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정말 안 써지시는 분은 그렇다고 맨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런 유형 정리를 안 해드려도 써져요. 근데 지금 그 처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습 믿고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쓰시는 분은 이렇게 하래도 싫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틀에 맞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쪽에 얽매여서 하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 그러니까 바뀌어도 돼요. 개인의 주관적 지식인 뭐뭐뭐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죠. 국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애들의 이미 얘네들이 각자 수에 대해서 발표해 볼래? 아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이제 뭐예요 해서 유리수를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각자 지식들이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었지만 유리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숙제를 내준 거라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수를 딱 짠 하면서 루트 2라는 걸 제시하는 순간 그거는 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수까지 확장을 해 이거잖아요. 자, 이게 구조, 이게 하나의 아까 제목처럼 만능 틀이에요. 만능 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사회적 구성주의 과정이 나오게 될 때 무조건 여기다 맡기면 돼요. 지금은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수학적 모델링 과정. 아까 수학적 모델링 과정, 울타리, 문자, 그 모델인 함수식, 그래프, 마무리 이렇게 치면서 했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선 이 틀을 좀 이용하시라는. 그러니까 이 틀의 핵심은 노란색을 좀 위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비수학적 상황 뭐였어요? 울타리. 그쵸? 그러면서 그걸 단순화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XY라는 문자를 사용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 탐구해야 되잖아요. 그가 X와 Y의 관계를, Y가 변할 때 X가 어떤 이 관계, Y는 해서 식을 만드는 그 X와 Y의 관계를 탐구해서 Y 이꼴 어쩌고저쩌고라는 식을 만들었죠. 그 식이 바로 수학적 모델이고요. 아까 이 문제 안에서 기입형으로 써야 되는 수학적 모델이 도대체 뭐냐? 수학적 구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어때요? 재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식을 탐색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잡힌 사람은 지금 이 구조는 쓰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지문으로 가서 봤을 때 아까 저처럼 울타리, XY, 식 이렇게 똥을뱅이를 치면서 문제를 내 거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정리해 놓은 거고 답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란색이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 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유치해요. 유치하고 막 재미나요. 무슨 구조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러는데 안 써지시는 분은 절실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 원리. 자,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의 원리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현실과 결부된 수학이 있지만 사실은 안내된 재발명도 있고 그쵸?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녀석을 이 지문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다가 이제 잘 흡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리는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중에서 이 현재 교육의 문제점이나 대안이라는 걸로 말해놓은 건 뭐냐면 프로이덴탈이 물론 이제 현실주의 수학교육자이고 또 가장 최근의 이론들이 많으니까 기도하지만 뭐 기하도 마찬가지고 통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학을 지도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트의 문제는 아주 좋은 유형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웃기기는 웃겨요. 땡땡이가 노란색이 두 개가 있고 이 밑에 갖다 맞추면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 좀 재미나죠. 재미난데 자, 결국 큰 구조를 보시면 이 프로이덴탈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거, 예. 지금 결국에는 확률 통계고, 뭐, 기하 영역이고, 미적이고, 함수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주장해야 하는 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수학화를 경험하게 하자는 얘기는 프로이덴탈의 같은 맥락에 속하지만,
유독 확률과 통계, 여기서도 아까 지문에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실생활 중심의 통계를 재구성하자는 게 새로운 과정에서 가장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프로이덴탈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프로이덴탈의 의견인 거고요. 지금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지금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뭐 맨날 주사위나 던지고 동전이나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구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확률 통계가 망가진 거 아니냐, 이제 이거잖아요. 현실의 교육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애들한테 제공되는 현실 또한 이래야 되고 결국은 스스로 구성하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확률 통계가 됐든 미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영역 있죠. 영역. 영역 안에서 해야만 하는 그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영역의 목표.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프로이덴탈의 말씀가 프로이덴탈이 그 목표하고 결부돼서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해라 이거잖아요. 계산만 시키지 말고. 그래서 주장한 현실과 결부된 수학이 요 땡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영역. 그래서 결국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오늘날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그래서 그럴 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예, 그럴 때 한번 활용해보시고, 자, 이제 볼게요. 마지막 볼게요. 자, 공학적 도구 활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고요. 이 마지막 문제에서 아까 제가 했던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극단적인 교수 현상 4가지를 다 쓰시오.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하고 지면상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근데 나오면 정말 우린 좋죠. 그쵸? 근데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4가지를 다 쓰고 한 거는 연습을 해보고자 한 거예요. 의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요.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가볼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한번 구조 볼까요? 이렇게 무슨 래퍼 같아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장난하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확 기억되게 저 앞에 노란 거랑 땡땡이랑 땡땡이를 비교하세요. 우리가 사실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바람에 일어나는 게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뭐 하기보다는 뭘 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 이동은 애들이 공학적 도구로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거기만 관심이 쏠렸잖아요. 보조수단에만 집중을 해서. 왜? 그러지 말고 본질을 배워야 하는데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식적 고착이라는 거는 공학적 도구를 갖고 그냥 지가 능동적으로 안 하고 선생님이 눌러 막 시키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형식적 고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동작만, 반복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톱받침 외면치라는 거는 이제 그냥 본의 아니게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알긴 알아요. 이 4가지를 다 잘 아세요. 근데 안 써져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답 힌트 버튼 때문에 저절로 힌트가 얻어지다가 그걸 또 착각해서 이제 생각할 기회, 공부할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르단식 외면치레는 이제 선생님이 혼자 막 천재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갑자기 그거를 잘못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요, 이 단어의 이 약간의 어떤 연결에 끄달리지 마시고요. 크게 보세요. 구조를. 아까 무슨 영어처럼 생각하셔도 되고요. 구조를 보여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잘못 일어난 게 극단적 교수 현상이에요. 잘 외워지지 않고 잘 써지지 않는 선생님들은 그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완성된 걸 보면 저래야 되는데 이러는 바람에. 맞죠? 그 다음에 교사가 저렇게 시켜가지고 조작만 하게 돼서. 맞죠? 그 다음에 이러한 놈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교사가 혼자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그래서 이 4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답안 작성에 뭐 만능 틀이라는 제목은 붙여야 되니까 붙인 건데요. 이 시간은요, 지금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의 현상 상태를 점검하자 말씀드렸고, 2번째는 읽는 연습 같이 간단한 해설을 드렸고, 3번째 이 만능 틀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잘하시는 분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은 써지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맞춰서 써보시고요. 이러한 걸 몇 번만 하시다 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할 영역별 모의고사 반에서는
형식은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의고사처럼 하기가 버거우니까 영역을 좀 나눠서 그 영역 안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선은 열심히 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해설하는 시간에 만능 틀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능 틀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점검하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해설 보고 답도 맞춰보시고 계획도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문제풀이 반에서 열심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